제가 오늘은요, 자금 관리와요, 종목 선정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시황의 중요성과 근거 있는 유연함. 이게 오늘 매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럼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원래는요, 근거 없이 막 미수까지 써가지고 막 손절 크게 하고 손실을 크게 봤대요. 계속 주식으로 돈을 잃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왔다고 하는데요. 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나쁜 습관도 고쳐지게 됐고 근거 있는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재밌어졌대요. 이분이 이제 앞으로 수익만 꾸준하게 낸다면요, 주식이 재밌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식으로 수익도 내면서 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지금이라도 저를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좋은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요, 사실 영상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댓글이 힘이 되거든요. 좋은 댓글 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막 해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뿌듯함도 느끼고 그런 좀 활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저 매매와도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다루게 됐어요. 이 나쁜 습관 중에 가장 나쁜 습관이 몰빵하는 습관이에요. 요거예요. 비중 조절 안 하고 몰빵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종목 선정을 잘하더라도요, 이런 비중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자원 관리가 잘 안 되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겠어요. 그쵸? 종목 선정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저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엄청 잘하는 편이에요, 종목 선정. 근데 기가 막히게 잘해도요, 이 비중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아무리 이걸 잘한다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 잘 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는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비중 조절과 자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 선정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요,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강조를 한번 결론은 내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종목 선정보다요, 이 자원 관리가 1000배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10만 배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강조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어저께 당선이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쵸? 장마가 끝나고 트럼프가 돼갖고 오늘도 이제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1등 공신이잖아요. 트럼프 그거 대선 승리하게 된 1등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 관련주가 어저께 엄청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주의 주식들이 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이요,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이 관련 수혜주로 엮여가지고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전일 시간에 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오늘 아침에 핫할 거라는 거를 예상해볼 수 있는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선 관련주가 강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요, 윤석열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업 한국 도움이 필요하고 협력도 많이 할 거다. 협력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니까 조선업 관련된 주식이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테슬라가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이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주요 핵심 그런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주식들이 세 가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세 섹터를 주요 관심으로 뒀어요.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약간 우주항공이랑 방산이는 조금 구분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쵸? 경영업과 재건을 조금 구분하기 힘들거나 같이 중복되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쭉 구분은 해놨는데, 이 우주항공이랑 방산을 이렇게 하나로 구분해놓고, 또 조선,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이렇게 오늘 세 섹터가 탑3 섹터였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매매를 했다면 잘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매매한 건 빨간 걸로 체크를 했어요. YJ 링크,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YJ 링크 테슬라 관련주로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원전, 이게 트럼프 관련 주식이기도 하잖아요. 이 G2 파워, 전력기기에서도 여기 G2 파워가 있을 텐데 안 넣네요. 예, 요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BHI는 손절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매매한 거는 이렇게 매매에서 수익 본 거는 빨갛게 밑줄 쳐놨고요. 손실 본 거는 파랗게 밑줄 쳐놨어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오늘 신규 상장주를 한번 매매를 해봤거든요. 토모큐브. 이게 수익이 잘 나왔어요. 한 10% 이상 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매매했는지 관점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사항 트럼프 관련 수혜 섹터는요, 이 조선이 추가된 겁니다. 오늘 이슈 때문에 추가된 거예요. 여기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그런 강세 섹터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번
매매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한 1분만 해볼게요. 제가 이제 장 마감 끝나고 나서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 확정됐잖아요. 장 마감 되고 나서 이제 트럼프에 관련된 이슈들을 보고요. 이제 저녁 9시 정도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그렇죠. 다우 그런 지수 있잖아요. 미국 그 주요 지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살펴보고 시작한 주 살펴보고 다음날 아침에 한 6시 한 30분 그리고 7시 정도에 일어나요. 그래서 주요 이슈를 정리하거든요. 하이라이트 주요 이슈를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주요 이슈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오늘 조금 이슈 장악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관련주들을 이렇게 정리해갖고 올립니다. 앞에서부터 좀 강한 것들.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이슈를 체크하고 관련주를 체크하는데 제가 2-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장 마감 끝나니까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부터 보통 한 8시 30분까지 1시간까지 잡히면요. 요런 거 한 2-3시간 정도를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중에 주요 이슈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시황들을 또 체크하면서 그런 걸 참고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체크하는 거는요. 단순히 이 뉴스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해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지만이 주도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검색기 같은 거 있잖아요. 검색기라든지 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것들만 설명해주는 분들이 인기가 좀 많기도 하고요. 저도요. 사실 검색기와요. 차트만으로 교육을 드리면은 편하겠지만 이렇게 매매해서는요. 국장에서는요.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없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거든요. 스스로가. 오랫동안 차트와 검색기로 매매를 해본 저 역시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항상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쉽게 검색기로만 그리고 또 차트로만 벌고 싶다는 그런 개인들의 심리들을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실제로 돈을 진짜 벌고 싶으면요. 저와 같은 과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매를 시작을 해야지만이 실제 매매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전의 이슈를 체크하고 관련주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종한 다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실제 원하는 수급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실제 이게 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관종을 해놓으면. 그러면요. 제가 그럴 때 빠르게 포착을 해서 돌파 및 눌림 맥점도 공략을 잘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잘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밑에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텐데 미리 다 관련주들의 이슈들을 알고 테마를 알고 그리고 대장주 이력들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실시간으로 돌파 매매도 잘 할 수 있고 대장주 돌파 매매도 잘 할 수 있고 후속주 뭐 짝꿍 매매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바운더리의 그런 안에 두는 그런 관심 종목들은요 항상 정리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저한테 또 질문 주신 분 중에 한 명이 테마 이슈 종목 히스토리 뉴스 정리 이런 것들 보는 사이트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YJ 링크를 공략을 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요 이런 우주항공이라든지 테슬라 관련 이슈가 엮이면 진짜 잘 가거든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런 트렌드를 좀 알아야지만이 이 종목을 공략을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테마에 엮이는지 그쵸 관련 테마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를 받았는지 뭐 테슬라 아니면 반도체 우주항공 그쵸 아니면 그리고 종목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냐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유료거든요. 유료고요. 저도 타 사이트에 괜찮은 유료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좀 쓰긴 해요. 제가 이렇게 쓰는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월 1000 이상을 벌어야지 최소한 100만원 정도를 한 달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무료를 설명을 드렸어요. 무료 3가지 이런 것들처럼 잘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 제가 3가지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제 영상에서 최소한 이걸로도 돈 버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빠르게 해주고 싶어갖고 아까 그걸 써갖고 설명드리는 건데 저도요 이 3가지로도 충분히 수익을 잘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무료, 여기서 유용한 3가지 사이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랑 똑같이 돼 있지는 않더라도 아까 저 밑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을 하는 걸 권장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저도 타 사이트에서 쓰는 유료 프로그램 중에 괜찮은 것들 있으면요, 싹 다 모아갖고 한번 영상에다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제가 이제 전상 매매를 한 종목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매매 설명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들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오늘 매매법은요, 이 장중 돌파, 장중 눌림, 그리고 전상 매매, 이 3가지입니다. 제가 한 게. 이것도 나중에 계속 다룰 거예요. 종가 매매를 좀 달아달라고 하는데, 단일가 매매랑요, 이것도 제가 기회 나오면요, 이런 좋은 기회 나오면요, 이걸 매매한 다음에 관련 설명을 할게요.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저의 실시간 관점과 그런 대응들을 더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내역이 나올 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요, 일단요, 비매매 기법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매매법, 이런 것들요. 이런 매매법을 적용할 때는요, 비중 조절과 종목 선정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평소 때는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요, 오늘은요, 이 비중 조절과 자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유연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초점을 맞출 거는요, 이 종목 선정을 하고 나서 매매 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비중 조절과 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3가지 관점에서 요거를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칼 같은 원칙을 가지세요. 어떤 식이냐면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1억으로 매매를 1000만원으로 할까? 1억으로 할게요. 1억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요, 당일 5% 이상 손실을 보게 되면요, 매매를 멈추는 원칙을 가져요. 그러니까 500만원이죠. 1억이면 5%면 1000이면 50만원이고 1000으로 하는 게 더 와닿겠죠,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1000만원을, 총 자금을 1000만원을 계좌에 세팅했고 단기 매매를 한다면요, 50만원만 손실 보면 오늘 매매는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는 두고 시작하세요. 이게 자금 관리입니다. 이거는요, 이 증권가에서는요, 2% 룰이라고 했고, 총 자산의 2%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을 한다는 그런 원칙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들한테는요, 5% 룰로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의 5% 손실을 보면요, 오늘 매매는 그만둔다, 이런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시작을 하세요. 1000만원이라면 50만원 손실 보면 오늘 매매 안 한다, 이런 원칙이죠.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종목 선정. 그렇죠? 오늘 시황이 트럼프 관련된 주식 중에서도 평소 때 조금 많이 움직였던, 어저께 많이 움직였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고요, 뭐 재건 경영업 이런 것들이 많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오늘 방산이라든지 조선 종목,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종목 선정을 하는 게 맞아요. 오늘 강한 시장 주도주에서. 그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랑요, 신규 상장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 제가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이제 매매 기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돌파니, 눌림이니. 그리고 이 돌파 매매할 때, 그리고 눌림할 때 그런 비중 조절이 좀 다릅니다. 이 비중 조절.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드리고요. 실제 매매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이 뭐냐면요, 이 유연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두고. 그러면 한번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요, 토모큐브, 이게 오늘 신규 상장주였어요. 제가 이전에 앞서서 신규 상장주 매매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드렸죠. 신규 상장주 매매는요, 일단 분위기를 타잖아요. 어떻게, 전일 뭐였죠? 더본코리아. 이 더본코리아가 상장하면서 어저께 엄청나게 우두장이 급등을 했던 모습 보셨죠? 이런 것들. 그쵸? 이 흑백요리사, 백종원이잖아요. 백종원 관련 그런 주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규 상장주가 계속 상장이 되면서 허접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더본코리아 때문에. 그쵸? 더본코리아가 신규 상장주가 어제 움직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천장에 또 시가갭도 뜨고, 오늘 상장되는 신규 이 토모큐브 있잖아요. 이 토모큐브도 좀 관심있게 좀 보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제가. 왜냐면 보세요. 시황은요,
전일요 백종원이라고 썼네. 더본코리아 강세 흐름을 제가 보고 나서요. 돈 엄청 크게 들어오면서 어제까지 핫했잖아요. 아, 오늘 신규 사자주도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종목 선정이에요. 신규 상장주가 강세 예상을 했잖아요. 제가요, 전일 그 도본코리아 이런 신규 상장주 흐름을 한번 바꿔준 이 종목 때문에요, 오늘 제가 토모큐브로 관심을 가졌어요. 이것도 오전장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시초가 매매하지 말랬죠. 신규 상장주는 언제 매매하라고 그랬죠? 횡보 후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제가 이 영상에다가 앞서 신규 상장주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놓고 막 설명드렸잖아요. 막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결국에는요, 이 신규 상장주는요, 처음에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바닥을 잡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닥을 잡고 이제 횡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 있죠. 이렇게, 그쵸? 수렴 후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때 거래대금은요, 최소한 50억대 이상이요. 50억대 내외, 그쵸? 80억이면 좋고. 그럴 때 1분 봉상 이 50억대 나오면요, 해볼만 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시가총액이 1700억이니까 25억대 이상, 50억대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 매매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이 돌파 때, 이 돌파봉에서. 그리고 실제는요, 한 12% 정도 수익을 취하고, 취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더 크게 보려고 했어요. 이게 공모가가요, 아마 16,000원이었을 거예요. 제가 뭐가 좋다고 그랬죠? 공모가보다 훨씬 밑에서 하회하는 종목들이 그 공모가까지는 좀 상승할 가능 여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핫해졌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공모가 정도가 한 16,000원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공모가가 16,000원인데, 그래서 좀 크게 봤습니다. 아침에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돌파하길래요. 저는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돌파 매매만 합니다. 이거 내용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할 때 공략했다가 한 16,000원까지 크게 보려고 했어요. 신규 상장주 좀 크게 봐도 되거든요. 상승 타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음봉 나오면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더라고요. 누가 던져 한 번에. 그래서 저도 던졌어요. 한 12%에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은 안 보고 그냥 바로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신규 상장주 매매는 눌림하지 말라 했죠. 스탠스 꺾이고 떨어질 때 눌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돌파만 한다고 했는데, 요거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성적은요, 이 토모큐브를 하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한 거고요. 한 12% 정도 수익을 잘 냈습니다. 이거를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역시 전일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신규 상장주 흐름을 좋게 보였기 때문에 다음날도 이어질 수 있겠다고 보고 한 거고, 그리고 기법은 제가 이걸 사용했어요. 신규 상장주 돌파 기법. 오전장 고가를 50억대 내외에서 1분 봉상 터지면서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돌파 직후에 한 템포 빠르게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요, 한 템포 빠르게. 원래 이 정도에서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베스트가 아니라 원칙인데요. 왜 한 템포 빠르게 했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호가창을 보니까 연속적인 매수 체결이 나오길래 바로 들어간 겁니다. 돌파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평소 때 말할 때 손절가는 돌파봉 시가 또는 저가잖아요. 특히 신규 상장주 저가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 돌파 나왔을 때 여기 저가 이탈하게 되면 던진다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그지만 저는 이제 이 정도,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 있잖아요. 여기가 의미 있는 1차 구간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밀리면요, 좀 더 한번 사볼까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을 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2% 정도 수익을 취했는데, 여기서 유연한 대응이 뭐냐면요, 5% 룰을 사용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총 자금을 계좌에다 1억을 1000을 세팅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1000을 다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5%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 진짜 5% 이상 손실이 나게 되면은 잘라야 된다. 손절가 이탈 안 하더라도. 그쵸? 여기를 만약에 손절가를 잡거나 여기 손절가를 잡았는데, 만약에 손절가가 5% 넘어가고 50만원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만원 몰빵이 아니라 한 500만원만 들어갔어요. 한 300만원, 200만원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손절가 이탈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요. 그쵸? 여기 만약에 저는 여기를 이탈하는 게 이제 원칙이겠죠. 이런 데 샀다면요. 여기서 사는 게 이탈 칼같이. 근데 내가 200만원 정도 샀어. 그럼 한 요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이 돌파봉 시가 저가 이탈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는 좀 봐볼만 하다.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5% 넘더라도요. 왜냐면 200만원 들어갔잖아요. 한 200, 300 들어갔잖아요. 그럼 좀 버텨볼만 하지. 변동성이 크더라도.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요 자기가 얼마를 들어가느냐 얼마를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연한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연한 그런 대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몰빵을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원에 딱 들어갔어요. 바로 올라갈 거라 판단돼서요. 그러면요 이 시가 아주 짧게 잡아야 돼요. 여기요. 여기 이해되시죠? 아주 짧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아주 짧게 잡고 올라갈 때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200만원, 300만원 들어갔으면요 한 요정도 중간까지는 좀 버텨보면서요 이 전에 봉의 시가라든지 중심 있죠. 그거 깨지 않으면요 200만원 좀 버텨갖고 흔들게 버텨갖고 다시 올라갈 때 던진다거나 아니면 여기 시가 나가면은 던지는 거죠. 손절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금액이 2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액을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이전 봉의 시가를 최악의 상태로 간다면 이전 봉의 시가까지 잡아버리는 거고요. 더 사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돌파 매매는 불타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거 물타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 금액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한 12% 정도 되는데 이걸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크게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요. 전 이거 한 5% 되게 작지 않아요. 토너 큐브 보시면요. 이 토머 큐브 여기 일봉 보시면요. 여기거든요. 이게 7, 8% 그리고 이게 4%, 5% 그리고 다음에 이게 두 봉만 10%예요. 그리고 여기서 6%, 여기서 3%.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요. 거의 16%가 되잖아요. 작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자기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가는 이게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한 번에 매수한 다음에 바로 가는 걸 원하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또 신규상대주 눌리면 안 통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역시나 잘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눌리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파 위주로만 제가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고 내가 금액을 조금 그나마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0% 이상을 수익을 봤던 거고요. 만약에 좀 크게 들어갔다면 한 3, 5%만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에 따른 유연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을 조금 가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 보시면은 영상 하나하나가 이게 다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또 주셨는데 한번 신규 상장주 이 매매는 안 한대요. 본인은 무서워도 쳐다도 안 본대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 올린 거 보고 나서부터 원칙이 있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확실한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대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시황, 그쵸? 그리고 종목 선정, 그리고 신규 상장주 돌파 기법이잖아요. 이거 잘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50억대 내외 돌파 직후에 그냥 빠르게 매수했고요. 한 10% 이상 수익권 매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 손절가는 최소 돌파 후 시가와 저가 손절 잡고 5%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전 전력기기 G2파워 같은 경우는요. 오전장에 일단 보시면요. 시황이요. 전일 트럼프 당선 확정이 됐잖아요. 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오전장에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주로 관심을 줬어요. 테슬라도 10% 이상 올랐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관심을 주요 가졌던 거는 우주항공과 방산이었어요. 이게 어저께 시간일 때 좀 올랐거든요. 시간일 때. 장중에는요, 재건이랑 경협이 강하고 비트코인이 강했는데요. 이제 장 끝나고 나서는 시간일 때는요, 섹터가 이쪽으로 돌더라고요. 우주항공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관심을 가장 최우선으로 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왜냐면 테슬라가 올랐거든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그런 자율주행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랑 원전이랑 이제 제거 경영 약간 뒷순위를 두면서 관심을 뒀어요. 제가 이거는 아침에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아까 장전 이슈 여기요. 그쵸?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게 9시 이전에 한 8시 30분 정도에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올렸던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그쵸? 관심을 가진 게 그 우선순위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 실제 매매를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일단 제 매매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관심을 뒀죠 미리. 근데 실제 원전을 이게 원전주잖아요. 이걸 공략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요 종목 선전을 할 때 원전주가 꿈틀거리면서 원전 섹터 전체적인 강세를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근 1등주 이력이 높은 G2파워가 돌파를 보이려고 하는 그 시점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관심을 갖다가요. 실제로 돈이 들어올 때 들어갔던 겁니다. 여기서. 이 매매 기법은 뭐죠? 1등주 N자형 돌파죠. 전 이걸 바라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요.
왜 이게 1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왜 1이냐 기준 파동이냐 보세요. 저는 항상 이런 N자형 돌파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N자형 돌파 나올 때 여기 있죠. 여기 이걸 1파동을요. 여기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의미 있는 고가를 돌파할 때 1파동으로 보잖아요. 저는 여기는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저항대가 여기잖아요. 여기요. 전일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동에서 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세요.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고가 돌파했죠. 그럼 여기가 1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요. N자형 1파동 돌파해서 공략을 했죠. 제가 섹터 1등주는요 공격적으로 N자형 1차 1파동에서 공략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딱 여기에요. 그리고 한 3.5% 4%에서 던진 것 같은데 이게 VI 직전이었거든요. 바로 밀리더라고요. VI 직전에 한번. 그래서 던졌던 거예요. 일단 VI 바로 못 가면은요 한 번은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매매를 끝냈어요. 한 3-4% 정도 수익을 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략한 관점 아세요? 원전주 꿈틀거리면서 원전 석대가 전체적인 강세를 보일 때 먼저 가장 큰 거래대금으로 의미 있는 고가를 돌파하는 N자형 1파동 여기서 공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오전자 고가를 30억대 내외에서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에 한 3-4% 빠르게 나온 다음에 매도를 했던 겁니다. 이 관점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접근했을 때 손절가는요. 여기서 접근했을 때 손절가는 여기 있겠죠? 이 시가 여기 이탈시야. 이 돌파봉의 시가 이탈시 손절이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함은요. 내가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몰빵을 했다. 그쵸? 만약에 몰빵을 했으면요. 여기 시가 이탈 안 하더라도 여기 시가 이탈 안 하더라도요. 이게 몇 퍼센트짜리지? 잠시만요. 그냥 매수하고 나서 바로 안 가면요. 던져야 돼요.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4%짜리거든요. 이게 4%짜리인데 내가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돌파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안 가면은요. 만약에 몰빵했다면 그냥 바로 1-2% 그러니까 1% 아니고 수수료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제가 이제 원칙은 여기로 돕긴 했지만 실제로 N자형 1돌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빠르게 돌파해갖고 바로 가지 않으면은요. 좀 바로 던져야 되는 그런 유연함도 필요하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 만약에 여기 이탈해서 던지는 게 이제 원칙 손절이긴 하지만 이렇게 N자형 1돌파로 갔을 때 여기 1돌파로 갔을 때 여기서 바로 안 가버리면 던지는 편입니다. 그런 유연함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원전 이렇게 2차 돌파 구간이고 일봉상 그리고 또 이 분봉상은 이렇게 이제 2차 돌파할 거라고. 근데 제가 요건 왜 눌림을 안 했을까요? 왜 눌림을 안 했을까요? 여기 눌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샷이 이제 G2 파워 손실 수익 보고 나서 BHI로 매매를 했어요. 왜냐면요. 원전 이렇게 갔을 때 있잖아요. 이게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대장 교체가 나오더라고요. 대장 교체가 나오더라고요. 대장 교체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요. 봐보세요. 장중에 이렇게 원전 G2 파워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탄력이 좋았는데요. 중간에 BHI가요. 갑자기 등락률을 G2 파워를 넘었으면서요.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장이 교체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면요. G2 파워 BHI가 이슈가 나왔거든요.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BHI 이제 증권 그로스리 서치에서요. 이런 BHI가 차별화된 기술력 SMR 상용화 수익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슈가 뜨길래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더 탄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장이 교체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G2 파워에서 BHI로. 그럼 제가 뭐라고 했나요? 1등주는요 돌파 및 눌림 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2등주는요 후속 돌파라든지 짝꿍 매매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눌림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2등주는 웬만하면요. 근데 1등이 이걸로 교체된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G2 파워 같은 경우는 눌림을 하진 않았고요. 2등주 이게 2등주가 1등으로 교체되는 BHI로 눌림을 접근했던 거예요. 여기서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차트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N자형 파동이죠. 그리고 돌파 구간이었어요. 오늘요. 이슈도 나오고 거래대금도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주봉으로도 보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구간으로 봤던 거예요. 차트도 좋고 지금 개별 이슈도 나오고 탄력도 G2 파워를 이겼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는 공략을 못 하긴 했지만 이때 G2 파워를 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G2 파워가 VI에서 밀리고 VI 못 가면서 밀리기 시작하고 BHI가 강하게 급등하길래요. 이걸 눌리면 이제 이게 1등으로 교체될 것 같다고 눌림을 해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눌림을 접근했는데요. 이게 깨져버리고 손절돼버렸잖아요. 여기서 왜 여기서 손절을 했냐면요. 일단요 이게 앞선 고가잖아요. 이 고가를 N자형으로 돌파했죠. 그쵸? 그럼 여기는 깨지 않고 최소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더라도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텨본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한 거예요. 이거는 좀 오늘 저한테는 좀 안 좋은 좀 원칙적으로 대응은 했습니다. 이게 1등주라고 1등주 교체되는구나, 개별 이슈도 나오는구나, 거래대금도 더 크게 터지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은 이 신고가 돌파 한번 테스트 했으니까, 전고점 돌파 테스트 한번 했으니까 한번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돌파할 거라고 판단하고 눌림을 했는데, 이게 그냥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대응했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근데 저 관점은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거를 눌림을 공략을 했는지. 그럼 여기서요, 제가 이제 이거를 G2파워를 왜 공략을 했는지 설명드렸는데, 보시면은 원전주는요 아침에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아침에는 오히려 우주항공이랑 방산 쪽이나 자율주행이 강했는데, 왜 이걸 안 했냐면요,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아침에 장 초반에는요 급하게 오르는 거 따라가다가 짱돌을 맞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 경험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들은 일단은 좀 스킵하자.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 윗꼬리가 달리면서 막 밀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가 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틈새를 본 거죠, 여기를요. 이건 갭도 높지 않았겠다. 이제 막 돌파하는 국면이겠다. 그러면은 이게 죽어버리면은 이제 여기에 수급이 돌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격적으로 N차 돌파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J 링크, 이건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지금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요, 이게 테슬라라는 그 키워드로 항상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요, 테슬라 관련주로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력을 보면요, 방위산업 관련 이슈가,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보시면 우주항공 관련 테마예요.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이 엄청 핫했잖아요. 그리고 전일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이 테슬라 우주항공 관련주로서요 전일 상한가를 갔는데요. 보세요, 상한가 갔어요. 그럼 제가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당일 매매를 할 때는요, 보통요 시가갭이 3% 이하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이 매물대 구간에서 매매를 해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나올 때 매도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선 영상에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시가갭 10% 이상 뜨고, 한번 실제 종목으로 볼게요. 이게 10% 이상 떴잖아요. 10% 이상 뜨고 나서 아침에 슈팅을 좀 줬어요. 이렇게 슈팅 주다가 밀렸잖아요. 그럼 제가 전상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요? 아침에 시초가로 막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여기 고점에서 돌파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은 짱돌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루트가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을 이렇게 고점 시가갭 높이고 따라갈 때 크게 손실을 본다고 말했기 때문에, 전일 상한가 간 매매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다음 아침에 전일 종가 부분까지 밀렸을 때 이런 데서 분할로 사갖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안전한 고수들의 매매 방법이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더라도 오늘 다 수익을 봤을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요, 제가 분명히 전상 매매는요 3시 이후에 상한가한 종목들은 3% 이하 갭이 뜨고, 그쵸?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지, 10% 이상 이렇게 갭이 높게 뜨면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한번 오셨어요. 어떤 질문이 오셨냐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 전상매매 보시면 이렇게 슈팅 주고 밀렸죠? 여기서 이제 모은 다음에요, 여기서 한 5%, 7%, 6%대 던진 것 같아요. 뭐 장중에는 뭐 20% 이상까지 막 급등했죠? 근데 왜 이제 여기서 보수적으로 물량 한 20, 30%까지 잡는 다음에 5, 6% 던졌거든요. 근데 이런 매매 관점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분명히 3% 이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은요, 전상매매 대상은요, 갭이 오후에 늦게 상한가를 닫았잖아요. 오후에 늦게 상한가를 닫았고 오늘 갭이 10% 이상 떴는데, 그럼 전상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이분의 관점은요, 제가 이제 정형화된 그런 기본 패턴을 알려드렸잖아요. 어떨 때 매매해야 되는지. 근데 이후에 3%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전상매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거는 10% 이상 떴는데 내려왔을 때 매매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잖아요, 크게.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매매 관심이었어요, 이게. 근데 왜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요, 여기다 한번 썼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요, 기준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듯해요, 그쵸? 제가 어떤 매매를 이제 눌림 매매를 할 때, 이럴 때 눌림 매매 하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막 말씀드려요.
세부적인 이제 거래대금 조건이라든지 1분 봉사 얼마 터졌는지 3분 봉사 얼마 터졌는지 어떤 식으로 차트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설명드리잖아요. 기준을 확실히 두고. 근데요, 사실요, 그런 기준으로 100%딱 맞아떨어질 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매매는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주식은요, 수학이 아니에요. 만약 수학처럼요, 절대적인 공식과 법칙이 있다면요, 이 법칙대로 공식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자동 매매 진행시키면 무조건 수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 AI라는 게 이제 수익률 대회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AI가 모든 주식시장의 돈을 다 먹어야 정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이 법칙이 있다면요. 그쵸? 수학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시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황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사람은 유연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AI가 트레이딩으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준이 있으면 이런 뭔가 정형화된 패턴이라든지 이런 정형화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요. 이 기준에 맞게끔 이해가 쉽잖아요. 그쵸? 다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두는 거고 그 기준은요. 이해의 그런 편리성과요. 어느 정도 이런 정형화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요. 이런 패턴으로 다 맞게끔 딱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차 없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연함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서 인기를 받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할 때 있잖아요. 오늘 뭐였어요? 방산이었죠. 그쵸? 그리고 신규 상장주. 특히 우주항공 그런 키워드가 달린 신규 상장주가 엄청 잘 갔어요. 오후장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규 상장주 중에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요. 조금 약간 갭이 높거나 그러더라도 좀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조정받을 때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전장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오전장에 여기 장마감 끝나고 나서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들 정리하다 보면요. HVM이라든지 웨이비스인 것 같은데 이건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루미르, 하이젠, 알케멘, 컨텍, YJ 링크 이거 다 신규 상장주이거든요. 신규 상장주라는 명함을 달고 그 우주항공이라는 그런 테마에 속하는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적인 그런 시장 상황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HVM이 좀 시가갭이 높였다 떨어졌을 때는 매매를 해봐도 크게 잘 먹히겠다라고 이제 유연하게 판단을 한 거죠. 한번 실제 매매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일단요, 시황이요. 전인 트럼프 당선 확정 후에 오전자 트럼프랑 머스크 관련주 관심을 제가 뒀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게 우주항공이자 방산주로 전일 상한가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이제 이 전체적인 섹터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갭이 너무 높았어요. 갭이 전체적으로 높았고 이거는 갭이 낮은 편이었어요. 상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호가창의 흐름을 보니까요. 이게 한번 눌리고 나서 여기서 막 엄청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제가 호가창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체결 속도거든요. 체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전에 따라갔던 사람들 물량을요 좀 손절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흔드는 다음에 올라가거나 다시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전상매매 대상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뭐냐? 전상매매 늘리기 기법 있잖아요. 요거. 이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가요. 강세 속에요. 이제 우주항공이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주식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때 이제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면서 상한가 간 이 YJ 링크가요. 요 정도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전상매매 기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제 평소 때 말했던 그런 전상매매 기법은요. 여러 데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구간에서. 그쵸? 원래는. 그쵸? 근데 이제 시가갭이 일단 좀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정도 조정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본 거예요. 매수 구간을요. 좀 더 위로 본 겁니다. 그렇게 본 거는요. 제가 시장 상황을 지금 다른 유연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좀 5% 정도? 6% 정도 올라갔을 때 던진 거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만약에 또 밀리면은 또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계속 제가 전상 매매는요 오전자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오전자 슈팅이 크게 나오고 나서 이제 급락하면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설명드렸어요. 왜냐면은 전일 샀던 사람들 차익 실현 매물을요 이렇게 떨어뜨림으로써 그쵸 뺏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면서 이제 단기 매매들이 이제 달라붙을 때 급락시키고 그쵸 급락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음날 아침에 음봉으로 마감되면 다음날 아침에 양음량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사골 매매로 오늘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할 거는요 그겁니다. 유연함. 어떤 유연함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그 비중 조절이랑 여기서 더 중요하거든요. 이 전상매매 눌린 기법 같은 경우는요 좀 영역을 좀 크게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크게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잡거든요. 이런 영역을 좀 크게 잡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퍼센트를 매수할 거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1억 정도로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치면요 이 종목은 눌렸을 때 이게 여러 데서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에요. 1억으로 여기서 한 방에 사죠. 그럼 한 3, 4%만 5%만 밀려버리면 손절이 돼요. 그걸 버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오늘 이 종목을 사서 매매를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이 영역을 조금 넓게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영역을 넓게 잡는다며 이 영역 안에서 1억을 매수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는 한 비중 20% 30% 잡을 생각을 하고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비중을 한 1억까지 다 채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이 비중 조절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영역을 예를 들면 10구간으로 할게요. 10호가로 나눠갖고 이 영역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잡아갖고 이거를 한 10으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갖고 10분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서요. 이 잡힌 수량에 따라서 요 정도에서 잡힌다? 그럼 한 5에서 10%까지 볼 수 있고 요 정도에서 잡힌다. 그러면 한 3에서 5%까지 보고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 2-3%? 그 정도만 나오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힌 물량에 따라서 그쵸? 잡힌 물량에 따라서요. 좀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0% 물량만 잡았는데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한 6, 7%까지 본 겁니다. 이게 유연함이에요. 비중 조절과 유연함이 같이 결합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런 매매 기법 자체는요, 이 전상 매매 기법 자체는 한 번에 사는 매매, 돌파 매매와는 좀 달라요. 만약에 돌파 매매를 한다고 했으면요, 아까 오전창 그 G2 파워 같은 것처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매할 때 한 번에 살 수도 있어요. 손절을 타이트하게 아주 짧게 잡고, 한 번에,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사고 싶어. 1억을 한 방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억을 내가 다 샀을 때는 사자마자 안 오르면은 그냥 바로 본전가로 손절 칠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1억이 아니라 한 5천이나 2천 이런 식으로 총 자금 1억이라면 한 20% 30% 들어갔다면요. 여기 이 돌파봉의 시가를 손절로 잡는 거고요. 좀 더 여유 있게 조그마한 흔들리는 걸 좀 참을 생각을 하고 하지만 떨어지면은 절대 사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돌파와 눌리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돌파 매매 하신 분들은요 간혹 비중 베팅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반인이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짧게 한 2-3%만 먹는다라는 마인드로 좋은 대장주 자포짝해서 돌파 매매 오전장에 하면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비중 베팅 하고 손절 짧게 잡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달라요. 눌림은요 전상 매매 자체는요 한 번에 사는 매매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할 매수 구간들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크게 잡는다면요 좀 분할을 해갖고 잡힌 물량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목표가를 좀 낮추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1억을 다 샀어요. 만약 여기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5%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억 다 샀어. 그럼 500만원 정도 손실 보면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잡힌 수량이 어느 정도 그 물량이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한 300, 400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바로 다 잘라도 되냐? 이거는 유연함 필요한 거예요. 다 안 잘라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 전 이거는
신규 상장주 방위산업 관련 주식 이거는 여기서 절대 한 방에 무너지고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분위기 자체가 방위산업과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 타이틀 단 그런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 엄청나게 좀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전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번 처음 부각받았잖아요, 이 신규 상장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만약에 떨어졌다면요, 만약에 다 샀어 여기서. 근데 또 조금 떨어졌다면은 바로 다 자르진 않아요. 절반 정도 자르고 나서 조금 더 밀리면, 여기 만약에 조금 더 밀리면 다시 분할로 잡고 다시 반동 올 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유연한 대응을 했을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이거는? 근데 초보자라면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5% 룰 있잖아요. 자신이 매수한 그런 물량이에요. 총 물량에 1억일 내 총 매수 1억이 있다. 그쵸? 근데 만약에 2천 정도 매수를 했다. 여기에 이 종목에 2천 정도 매수할 생각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5%라면요, 이게 500만 원이니까 25% 하락까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종목 하나로만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법칙으로 가지고 있는 다음에요, 비중 주도를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을 수익을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좀 더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죠.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 여기까지 떨어진다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좀 더 요거보다 크게 잡진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오늘 시황이랑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물량을 샀느냐에 따라, 비중 조절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진다는 말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낙폭 매매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넣었어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뭘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요, 요거 있잖아요. 이 자금 관리와 비중 조절, 그리고 종목 선정,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까 에스페타시스를 통해 갖고 근거 있는 유연함을 보이는지 보시면요, 이게요,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무손실 매매라는 걸 제가 아직 설명은 자세히 안 드렸지만, 제 매매 방법 중에 이제 무손실 매매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시장 상황, 그쵸? 시장 PBR, 코스피 PBR, 코스닥 PBR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글로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낙폭됐을 때 어느 정도 낙폭이 나왔을 때 반등이 크게 나오냐, 이런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기업 분석. 시장 분석, 기업 분석. 이 기업 분석은 뭐냐면요, 이 종목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그리고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있잖아요. 기업 지표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고, 그 지표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좀 저평가한 구간이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차트예요. 차트로 이 낙폭 타점에서 잡으면은요, 무손실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다른 표현을 쓸까 했는데 무손실 매매가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손실 매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말이 왜 무손실인 줄 아세요? 이 자금 관리와 비중 조절이 없다면 무손실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텐데, 이 무손실 매매에 들어갈 때 그런 자금 관리와 비중 조절의 그런 비중 조절론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이 무손실 매매를 배울 때는요. 만약에 이 종목이요, 이스페타시스, 그냥 이것만 보세요. 자세한 거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이 노란색 구간 있잖아요, 차트상으로요. 이 노란색 구간에 왔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엄청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30% 이상씩. 그리고 이게 어저께 이제 구간에 낙폭이 왔을 때 일봉상 이 검은색 구간이 무손실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차트상. 아까 기업이랑 시장 그거 빼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닿잖아요, 이 노란색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다시 장중에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살 때는 어떤 식으로 사야 돼요? 한 방에 사야 되나요? 그럼 무손실 매매 아닙니다. 낙폭 매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물타기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분할 매수로. 예를 들면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를 실제로. 이스페타시스를 볼게요. 이건 일봉으로. 그리고 이거는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설명이 편하게. 제가 이제 이 차트 타점을 잡기 위해서 차트를 이걸로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무손실 매매를 하게 될 경우는요, 이 노란색 구간, 주봉상, 잠시만요. 일단 주봉만 설명하기 편하게 주봉만 해볼게요. 주봉에서 이 노란색 구간이 무손실 타점이거든요.
타점만 봤을 때, 그러면요, 이 상장 역사상 한번 보세요. 이 상장 역사상 이 노란색 구간에서 사면요, 한 번도 손실 보는 그런 타점이 안 나옵니다. 다 수익이에요. 이 노란색 구간에서 사면요. 이 노란색 구간에서 사면 기다리면 다 수익이에요. 그리고 바로 한 30-40%는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런 그 아시죠? 그때 이제 떨어졌을 때,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구간에서 항상 보이시죠? 상장 역사상 뭐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상장 역사상 가장 많이 떨어졌었던 구간이거든요. 노란색을 이탈하면서도 훨씬 더 떨어졌죠. 이때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만약에 내가요, 무슨 타점이 또 왔네? 하고 여기서 만약에 100% 들어갔다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몇 %가 더 떨어졌냐면요, 무손실 타점으로부터 30-40%가 더 떨어졌어요. 근데 100%로 들어갔어도 한 30-40% 견뎌갖고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었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썼다고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여기 100% 타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요. 여기 보시면은 100% 타점이라고 생각한 거, 여기 떨어지면 몰빵해야지, 그것도 아니라 레버리지로 몰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코로나 때 깡통 나왔어요. 어디냐면요, 여기 보세요. 코로나 때 왜 깡통이 나냐면, 내가 여기서 1억이 있는데 한 2억 5천을 들어간 거예요. 2억 5천이면요, 한 30-40% 정도 밀려버리면 반대매매 당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레버리지로 100% 다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깡통이 나왔으면 반대매매가 아마 나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자기 거 다 털어버린 다음에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도 만들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 만들고 해갖고 낙폭이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물량들을 다 흡수하고 나서, 그런 반대매매 물량들 다 흡수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때부터 또 떨어질 때가 있나요? 여기서 한번 떨어지죠. 여기서 시장, 그쵸? 여기서 또 오르죠. 여기 한번 빼고는 다 노란색 구간 다면요, 다 올라오긴 했어요. 타점으로 보시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손실 매매에 대해서 지금 타점을 내가 보여드렸죠. 왜 보여드렸냐면요, 왜 보여드렸냐면, 비중 조절을 하지 않고 한 방에 들어가면요, 이 무손실 매매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중 조절을 하지 않고 한 방에 들어갔다면, 결국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종목 선정이 아무리 잘 되고 안전한 타점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못하게 되면요, 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수페타시스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비중 조절 설명하기 위해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제가 이렇게 무손실 매매라고 칠한 것도 있잖아요. 이 비중 조절, 아까 코로나 시기 때 잘못 레버리지로 한 방에 다 들어갔다면 그 깡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금관리 룰에서 아까 5% 룰이라고 저거 설명드렸어요. 1억에서 마이너스, 그쵸? 500만 손실 보면은 오늘 매매를 멈춰라, 이런 룰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 원칙을 두고 나서 더 이상 뭐 내동매매라든지 그거 복구하려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룰이거든요. 이 증권가에서는요. 그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철칙적으로 쓰이던 이 자금관리 기법인데요. 이 2% 룰이라는 게, 저는 개인들은 자금이 더 적고요, 소수 종목을 하기 때문에 아까 5% 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고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엽적인 투자 스킬, 기법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자금관리 기법 훨씬 더 중요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 내용들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자금관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비중 조절이에요. 이 자금관리랑 비중 조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보시잖아요. 아까 이거 2%, 5% 룰. 그러니까 내가 손실에 총 자금의 5% 손실 보면 매매를 멈춘다. 그리고 한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 베팅을 때려가지고 한 방에 들어갔어. 그럴 경우는요, 이 5% 룰은 철칙은 지켜놓고 손절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중 조절은 뭐예요? 비중 조절은 내가 어떤 구간 영역을 잡아갖고 내가 산 수량에 따라서, 그쵸? 비중에 따라서 올라갈 때 대응을 다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비중이 조금 매수됐다. 그럼 내가 처음에 목표가 갔던 대로 가는 거고, 비중이 많이 매수됐다. 그러면은요, 처음 목표가를 가졌던 것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대응한다는 거죠. 아까 전상매매 사례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식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중요성을. 워렌 버핏의 그런 약간 그런 방식이랑 약간 비슷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잃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좀 따라해봤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금관리,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비중 조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왜 중요하게 설명을 했냐면, 사실상 이 자금 관리와 비중 조절을 잘한다면요,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일도 없고 안전하게 실력이 어느 정도 생기죠. 안목과 그러면은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 조절한다면, 잘 한다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5개를 요약을 한 겁니다. 이제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그쵸? 이 자금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만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정한다며요, 심리적인 최대 손실 규모에 의한 그 투자 베팅액부터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한 종목을 들어갔는데 1억이 있는데 한 종목에 딱 내가 한 3천만 원까지는 들어갈 생각을 있는데, 이 3천을 어떤 식으로 분할해 갖고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손절가를 정해야 될지, 이걸 계산하고 매매를 한다는 뜻이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요, 유연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위험도 리스크도 조금 관리하고 수익이 날 때도요, 좀 보수적으로 하든지 공격적으로 조금 더 크게 볼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이나 기법보다 이 자금 관리가 1000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금 관리야 이제 분할 매수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이거의 중요성만 오늘 강조해 보려고 이 내용을 좀 적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매매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컴퓨터를 켜기 전이요, 한 종목에 얼마를 베팅할 것인지 계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HTS를 켜고 매매를 준비하세요. 왜냐면요, 아무리 승률 높은 기법, 아까 이스펙타시스 봐셨죠? 무손실 타점 있잖아요. 그걸 한 번의 실수로 레버리지로 비중, 아까 그 낙폭 구간 있잖아요. 코로나 때 만약에 한 번 그 노란색 무손실 구간 그 선에 왔을 때 주봉상 한 번에 그냥 다 베팅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코로나 때 30-40%더 추가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요, 저는 무손실 기법이라고 이렇게 칭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깡통을 차고. 왜냐면은 이 스피타시스는요, 이 무손실 매매는 결국에는 그 무손실 타점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기법이거든요. 제가 그 분할 매수에 대한 방법론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결국에 큰 틀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무손실이 나올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한 4가지 있잖아요. 이 4가지는요, 한번 잘 캡처를 한다면 항상 매매하기 전 이 자금 분할 미리 계산했고, 데이트 트레이닝인지 스윙인지, 그리고 어떤 눌림이라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비중으로 실을지를 계산을 하고 나서 차분하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도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리고, 오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 자금관리 5% 룰, 단기 매매라면 5% 룰을 철칙으로 일단 세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 조절, 내가 돌파할 때 비중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이제 눌림할 때는 또 비중을 어떻게 영역을 잡아서 할지, 그런 것들을요 미리 생각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종목 선정할 때 그 종목을 돌파할지 분할로 눌림 잡을지 비중 조절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응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한다는 것들을 강조를 해보고 싶어갖고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시황의 중요성과 근거 있는 유연함은 뭐였냐면요, 결국에 제가 아까 그 YJ 링크 있잖아요. 그쵸? 이 YJ 링크를요, 제가 아까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쵸? 그리고 왜 이게 3% 갭이 아니라 10%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했는지, 그 전체적인 그 방산주, 또 신규 상장 방산주들이 엄청 강했다라는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을 파악하니까, 이거는 오늘 엄청나게 등락이 좀 나오면서 핫할 수 있겠구나. 대신에 분할을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더 일찍 분할을 위해서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근거 있는 유연함을 보이면서 분할 매수 구간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잡힌 수량에 따라서 좀 목표가를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도 1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거를 강조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